여러분의 고민에 참견해드립니다. 전기와 관련된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 정기적 참견, 오늘도 뜨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전력망 전문가 최진성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력망 이야기 아주 쉽게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최대한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을 모신 만큼 전기를 둘러싼 진짜 고민이 도착한 것 같은데요. 바로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곳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올해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에어컨과 AI 시대의 전기 사용량 폭증에 저희는 버티고 버티다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여러 가지 전력 대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SS나 팩츠 같은 NWAS 기술을 통해 전력망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왔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력 수요량이 지금보다 몇 배는 늘어날 거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전력 대체 기술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결국 전력망 확충이 답이구나 하고요.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충전선과 분전소가 부족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충전선과 변전소가 부족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단순하게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짓고 싶다고 막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분들과의 의견이 조율되어야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혈탑 건설 이야기가 나오면 주민분들 사이에서 전자파에 관한 걱정과 우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 우회인데도 이를 푸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 다양한 대체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결국 전력망을 확충하지 못하면 전력 수급의 불안정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드리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전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NWAS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고 주민들과 합의 등의 이유로 전력망 확충이 어려워 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전님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NWAS 그게 뭐예요? 제가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전문가님, 이 숨통을 트여주는 기술들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WAS란 Non-Wire Alternatives의 약자로 전력망 대체 기술을 뜻합니다. 전력망 확충에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전력망의 건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켜 전력망 대체 기술 NWAS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전력망을 새로 건설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해주는 기술이에요. 즉, 새로운 전선이 없어도 전기를 더 잘 쓰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그 ESS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 저장 장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로 에너지 저장 장치이며 전력을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NWAS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죠. 전력망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과잉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망에 여유가 있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전력망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팩츠도 NWAS의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팩츠,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팩트? 팩트 체크할 때 그 사실 아닌가요? 소름님, 전기 용어인데 그건 좀... 팩츠란 이제 유연 송전 시스템입니다. 송전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 흐름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죠. 전력이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팩츠는 고속도로, 전기 고속도로의 교통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전력 흐름을 조절을 해서 손실을 줄이고 기존 이제 송전선도 꽉 채워서 쓸 수 있도록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와, 저 다 이해했어요. 역시 전문가님이랑 다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전님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유연 송전 시스템인 팩츠와 같은 전력망 대체 기술 NWAS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력망 확충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주민분들은 왜 반대하시는 걸까요? 이제 지역 주민 그리고 지자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파와 관련된 가장 큰 건강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자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스마트폰. 네, 이 두 가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거의 모든 곳에 전자파가 있는 셈이죠.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이나 작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동서울 변전소에 있는 송전탑에서 전자파를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약 4166 볼트 퍼 미터인데요. 이에 1%에 해당하는 약 49 볼트 퍼 미터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것들의 전자파가 송전탑 주변의 전자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설마요. 보세요. 이 생활 제품들의 수치가 훨씬 더 높죠? 모두 인체보호 기준 미만으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데요. 송전탑 주변도 생활 속의 전자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이니 걱정은 더욱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저 실제로 동서울변전소 부지대에 한전 사택을 지어서 직원분들과 가족분들이 같이 사신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와, 직원과 가족분들이 사시는 거면 전자파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물론이죠. 실제로 사택 주변에서 측정된 수치도 약 2.2 볼트 퍼 미터로 생활 속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전자파 문제 외에 주민들이 전력망 건설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력망 건설의 또 다른 이유는 환경 파괴를 꼽는데요. 송전선로 건설로 산림 훼손, 토양 침식,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환경적인 피해를 우려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건설 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최소한의 환경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고요. 또 공사 이후 환경 보건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도 갈등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독일 사례가 있는데요. 독일에서도 주민 반대와 환경 우려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대표를 위원회에 참가시키며 갈등을 완화하였고요. 또 일부 지중화를 통해 환경 문제도 완화하고 무엇보다 전자파 정보와 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찬성, 즉 협조도 이끌어냈다고 하네요. 와, 독일 사례가 보여주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2등? 신뢰. 오! 신뢰. 바로 신뢰입니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면 환경 문제든 전자파 문제든 오해든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님의 고민인 전력망 확충을 위해선 주민분들과 충분히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주민분들의 협조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력망 확충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기에 주민분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전력망 확충은 우리 모두의 미래네요.
이제 한전님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